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전직 특수부대원 지원. 30년 전 자신이 버려졌던 그곳이 바로 이 시장이었고, 이곳 상인들이 자신을 키워준 은인들이었던 것. 하지만 거대한 개발업체가 시장을 헐려고 하고, 그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데, 과연 지원은 자신의 고향과 가족 같은 상인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시면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소통 부탁드려요. 액션과 감동이 어우러진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 모란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상인들의 하루는 이미 한창이었고, 각종 채소와 과일, 그리고 김치 냄새가 어우러져 시장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시장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와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죠. 강지원은 군복 대신 밀리터리 바지와 카키색 티셔츠를 입고 시장 입구를 들어섰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평소 특수임무부대에서 보여주던 날카로운 눈빛 대신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깨에 맨 작은 크로스백이 그녀의 무뚝뚝한 인상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로부터 받은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지원아, 이번 휴가 때 모란시장 가서 김치 좀 사다 줄래? 거기 김치가 제일 맛있다더라.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도 거기서 사다 먹였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어머니였기에 지원은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지원은 오랜만에 민간인으로서 시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런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죠. 시장 골목을 걸으며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빼고 있었습니다. 평소 곧게 펴고 다니던 등도 조금은 자연스럽게 구부러뜨렸고 발걸음도 군인 특유의 각진 보폭 대신 여유로운 걸음으로 바꿨습니다. 어머, 이쁜 아가씨 김치 사러 왔나? 첫 번째 김치가게 앞에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상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김치통을 정리하던 아주머니는 지원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죠. 지원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이 시장 김치가 맛있다고 하셔서요. 그럼 잘 찾아왔네. 우리 김치는 정말 맛있어. 배추도 해남에서 직접 가져오고 젓갈도 최고급만 써. 한번 맛보고 가. 아주머니는 작은 그릇에 김치 한 조각을 담아 지원에게 내밀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김치에서 새콤달콤한 냄새가 올라왔죠. 지원이 조심스럽게 김치를 입에 넣는 순간 예상치 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맛이었죠. 마치 어린 시절 어디선가 먹어본 듯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어때? 맛있지? 우리 김치는 MSG 안 넣고 천연 조미료만 써서 뒷맛이 깔끔해. 네, 정말 맛있네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맛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혀끝에 맴도는 그 맛은 분명 처음 먹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치를 고르는 동안에도 여러 상인들이 지원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바로 옆 과일 가게 아저씨는 김치 사는 김에 과일도 좀 보고 가세요라며 사과 한 개를 덤으로 주겠다고 했고, 길 건너편 떡집 할머니는갓 나온 인절미를 맛보라며 권했습니다. 지원은 이런 인정 넘치는 분위기가 새로웠습니다. 군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었죠. 아가씨, 어디서 왔어? 말투가 참 정중하네.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 보기 힘든데. 부모님이 잘 키우셨네. 상인들의 칭찬에 지원은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평소 상관이나 부하들에게만 인정받던 것과는 다른 일반인들의 순수한 호감이었죠. 요즘 시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야. 김치를 비닐봉지에 포장하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밝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죠.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지원이 관심을 보이자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애들이 시장을 기웃거려. 젊은 건달들 말이야. 처음엔 그냥 구경하는 줄 알았는데 며칠 전부터는 상인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더다고. 이상한 소리요? 자리세 같은 거 내라고 하면서 협박을 한다는 거야. 저기 순대집 사장님은 벌써 돈을 뜯겼다더라. 아직 우리 가게는 안 왔지만 언제 올지 몰라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일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마음이 불편했죠. 특히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경찰이 뭘 해줘? 증거도 없고 애들이 워낙 교묘하게 해.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아주머니의 체념 섞인 목소리가 지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김치를 다 고르고 계산을 마친 지원은 큰 김치통을 들고 시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장 저편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죠. 아, 이 영감아, 얘기가 안 통하냐? 처음엔 단순한 흥정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고함 소리와 욕설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지원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군인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지원은 김치통을 단단히 잡고 소음이 들려오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골목 저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하나둘씩 가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의 군인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저게 뭔 소리야? 또 시작됐나 봐. 요즘 맨날 저러더라. 주변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지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김치통을 한 손으로 옮겨들고 다른 손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어깨끈을 정리했습니다. 평소 군대에서 긴장할 때 나타나는 습관이었죠. 소음의 진원지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시장 중앙 부근의 작은 반찬 가게 앞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3명이 60대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키에 허리가 굽은 모습으로 앞치마를 두른 채 두 손으로 반찬통들을 보호하려 애쓰고 있었죠. 할아버지, 우리가 몇 번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나? 이 자리에서 장사하려면 자리세를 내야 한다고. 가장 키가 큰 건달이 큰 소리로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염색한 금발 머리에 목걸이를 여러 개 걸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동네 양아치였죠. 옆에 서 있는 2명도 비슷한 차림새로 하나는 문신이 가득한 팔을 드러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희는 정말 어려워서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먹고 사는데.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며 애원하고 있었지만 건달들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려우면 장사를 하지 말던가.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세금 내는 게 당연한 거야. 문신남이 발로 반찬통 하나를 걷어찼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정성스럽게 만든 나물 무침이 바닥에 흩어졌죠. 할아버지는 아이고 하며 허둥지둥 바닥에 떨어진 반찬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간인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명백한 폭력과 협박이었고 무력한 노인을 괴롭히는 모습을 그냥 볼 수만은 없었죠. 월 50만 원이면 그리 큰 돈도 아니잖아.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하루에 얼마나 버는지 우리도 다 알고 있어. 담배를 물고 있던 건달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50만 원이요? 저희가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그럼 다른 걸로라도 내든지. 아니면 금발 건달이 반찬통을 하나 더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공들여 만든 반찬들을 망가뜨리려는 것이었죠. 그만하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달 3명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지원을 바라봤죠. 그녀는 김치통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뭐야, 아줌마.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 금발 건달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공공장소고 저분은 정당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익힌 단호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죠. 야, 이 여자 뭐야? 우리 일에 왜 참견해? 문신남이 지원에게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서며 건달들과 할아버지 사이에 자리를 잡았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원이 뒤를 돌아보며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 위험해요.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지원은 다시 건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때 그녀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민간인으로 지낼 때의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특수부대 중사의 날카로운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야, 아줌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여기서 깝치다가 다칠 수도 있어. 담배남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지원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뭘 봐, 아줌마. 금발 건달이 지원 바로 앞까지 다가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나왔죠. 지원은 그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세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오히려 이를 비웃었죠. 뭐, 이 아줌마가 우리한테 경고를 해? 야, 너 우리가 무서워서 떨고 있는 줄 알아? 이때 지원은 김치통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화롭게 김치를 사며 상인들과 정담을 나누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그리고 김치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했던 말들도 생각났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건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너희 인생도 김치처럼 절여줄게. 건달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원의 표정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다음에 벌어질 일을 기다리고 있었죠.
김치처럼 절여준다고? 이 아줌마 정신이 나갔나? 금발 건달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야, 이 여자 뭔가 이상해. 문신남이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원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금발 건달은 체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그냥 허세 부리는 아줌마잖아. 야, 너 진짜 우리한테 덤빌 거야? 금발 건달이 지원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연습한 관절기였죠. 금발 건달은 갑작스러운 고통에 으악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야야, 나 줘. 나 달라고. 첫 번째 경고였어요. 이제 두 번째는 없습니다. 지원이 차갑게 말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금발 건달은 손목을 부여잡으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죠. 아, 이 여자 뭐야? 까불지 마. 문신남이 분노하며 지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침착하게 옆으로 피하면서 발을 걸었습니다. 문신남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반찬통들 사이로 굴러갔죠. 어머나! 주변에서 지켜보던 상인들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평범해 보이던 젊은 여성이 건달들을 상대로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할아버지, 뒤로 물러나세요. 지원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지만 지원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둘러 뒤로 물러섰습니다. 담배남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지원은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흉기라도 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욱 긴장했죠. 아, 너 정말 죽고 싶어? 담배남이 소리쳤지만 정작 그는 지원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두 명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본 후였거든요. 이때 지원의 시선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김치통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 정성스럽게 고른 김치가 들어있는 통이었죠. 그녀는 재빠르게 김치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설마 그걸로. 금발 건달이 중얼거렸지만 지원은 이미 행동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김치통을 든 채로 담배남을 향해 다가갔죠. 야야야, 잠깐만. 담배남이 황급히 손을 내밀며 막으려 했지만 지원은 김치통으로 그의 손등을 가볍게 쳤습니다. 플라스틱 통이지만 김치가 가득 들어 있어 제법 무거웠거든요. 아야. 담배남이 손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때 바닥에 넘어져 있던 문신남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지원은 김치통을 살짝 기울여 김치 국물 몇 방울을 그의 얼굴에 떨어뜨렸죠. 으악, 매워. 문신남이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김치 국물이 눈에 들어간 것이었죠. 매운 고춧가루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이런 미친. 금발 건달이 욕설을 하려던 순간 지원이 김치통을 들고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건달은 반사적으로 두 팔로 얼굴을 가렸죠. 아니야. 때리지 마. 때리는 게 아니에요. 김치 맛이나 보라는 거죠. 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김치 한 조각을 꺼내 금발 건달의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건달은 갑작스럽게 입에 들어온 김치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매운맛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게다가 김치를 뱉어내려 해도 지원이 턱을 잡고 있어서 제대로 뱉을 수도 없었습니다. 맛있죠? 이 시장 김치는 정말 일품이에요. 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이 황당한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촬영을 계속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고 있었죠. 이제 알겠죠? 여기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지원이 김치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건달 셋은 모두 제대로 된 반격 한번 못 해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온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건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도망갈 준비를 했죠. 야, 우리 갈까? 문신남이 아직도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기다려봐. 우리가 이대로 당할 줄 알아? 금발 건달이 지원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입안에 김치를 겨우 삼킨 후였죠. 뭐, 더 당하고 싶어요? 지원이 김치통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건달들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경찰차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고 경찰관 2명이 급히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죠. 저기, 아가씨. 상인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름이 지원이 맞나요? 지원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네, 맞는데요. 저를 어떻게... 아, 정말 지원이가 맞구나.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지원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경찰이 다가오고 상인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상황. 지원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정말 지원이가 맞구나.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박 할머니가 지원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떨리는 손으로 지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원은 자신을 아는 듯한 할머니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아가씨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건달 셋은 이미 도망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님, 저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자리세를 요구하면서 협박했습니다. 지원이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군인 특유의 정확한 설명이었죠. 여기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있어요. 한 상인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건달들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일단 서해 동행해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건달들에게 말했습니다. 건달들은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죠. 야, 우리 기억해둬. 이 일 이대로 안 끝날 거야. 금발 건달이 지원을 노려보며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경찰관들이 건달들을 데리고 가자 박 할머니는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할머니하고 잠깐 얘기 좀 할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에 대해 뭔가 아는 것 같은 할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했거든요. 박 할머니는 지원을 시장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조심스럽게 따라왔죠. 혹시 내 이름 지원이 맞니? 네, 맞는데요. 저를 어떻게... 아, 정말 지원이구나. 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놀라며 지원을 바라봤죠. 지원아, 지금부터 30년 전, 내가 5살 때 이야기야. 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시장 뒤편 다리 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 가봤더니 내가 있더라. 얼마나 작고 깡마르고 손에는 쪽지 하나 들고 있었지. 지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쪽지에는 이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글과 지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 그럼 넌 여기서 버려진 아이였어, 지원아. 박 할머니의 말에 지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고아원에서 태어났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널 돌봤지. 하루는 내가, 하루는 떡집 할머니가, 또 하루는 과일 가게 아저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사과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맨날 달라고 졸랐어. 지원은 방금 전 그 아저씨가 자신에게 사과를 주겠다고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김치 맛에서 느꼈던 묘한 친밀감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한 달 정도 우리가 돌보다가 성당 수녀님께 부탁했어. 우리가 제대로 키울 수는 없잖아. 지원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수녀님이 바로 그때 이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맡았다는 것을 말이죠.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운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미안해, 지원아. 내가 너무 어렸고, 나중에 찾아오면 말해주려 했는데, 한 번도 오지 않더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여기 사람이었구나. 지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래, 넌 우리 시장 사람이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 할머니가 지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몰랐어요. 제 앞에서 그렇게 모른 척 하셨는데 지원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과거 일로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이때 갑자기 시장 저편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 어디 갔어? 그 여자 어디 있어? 건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나온 것 같았죠. 벌써 나왔나? 상인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지원아, 위험해. 얼른 피해. 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죠.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지원아, 그 애들이 더 많이 데리고 올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이곳은 제 고향이니까요. 지원의 말에 상인들은 감동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시장의 딸이 자신들을 지키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그 여자다. 저기 있어. 건달들이 지원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었습니다. 동료들을 더 데려온 것이었죠. 지원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단순히 정의감만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여자다. 저기 있어. 건달들이 지원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었습니다. 앞에 3명 외에 새로 온 2명은 덩치도 더 크고 험악해 보였죠. 그중 1명은 손에 야구 방망이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까지 갔다 왔잖아. 금발 건달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원아, 빨리 피해. 박 할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저도 이 시장 사람이니까요. 야구 방망이를 든 건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키가 185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고였죠. 야, 아줌마. 각오는 하고 있었어야지. 그가 방망이를 휘둘러 보이며 협박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죠. 이때 떡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이거라도 가져가. 할머니가 긴 떡 집게를 지원에게 건네줬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견고한 도구였죠. 고마워요, 할머니. 지원이 떡 집게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돌봐준 할머니가 지금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이 감동적이었죠. 야, 뭐야 그거? 떡 집게로 우리랑 싸우겠다고? 건달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떡 집게를 능숙하게 돌리며 자세를 잡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봉술이 떠올랐죠. 웃지 마세요. 이것도 충분히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야구 방망이 든 건달이 달려들었습니다. 방망이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내리치려 했죠. 하지만 지원은 재빠르게 옆으로 피하면서 떡 집게로 그의 손목을 쳤습니다. 정확한 타격이었죠. 아! 건달이 비명을 지르며 방망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손목의 급소를 정확히 맞은 것이었죠. 형? 다른 건달들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가장 강했던 동료가 순식간에 제압당한 것을 보고 당황했죠. 야, 우리 다 같이 덤벼. 금발 건달이 소리쳤습니다. 나머지 4명이 동시에 지원에게 달려들었죠. 하지만 지원은 침착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다대일 상황 훈련을 수없이 받았거든요. 그녀는 떡 집게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적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첫 번째 건달의 주먹을 떡 집게로 맞고 즉시 반격으로 그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세 번째는 떡 집게로 손등을 쳐서 무력화시켰죠. 으악! 이 여자 뭐야? 건달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원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상인들과 손님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저게 우리 지원이가 맞나? 마지막으로 남은 금발 건달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야, 너 대체 뭐야? 선택하세요. 조용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 시장에 오지 않을 건지 아니면 더 당할 건지. 지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과할게. 다시는 안 올게. 금발 건달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께 사과부터 하세요. 할아버지, 죄송했습니다. 금발 건달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건달들이 급하게 시장을 떠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원아, 정말 멋있었어. 상인들이 환호하며 지원을 둘러쌌습니다. 지원은 떡 집게를 떡집 할머니에게 돌려드리며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박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원아, 저 애들이 오늘은 물러갔지만 혹시 더 위험한 사람들을 데리고 올지도 몰라. 할머니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달들이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제가 당분간 이 시장에서 지낼게요. 그들이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요. 상인들은 지원의 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그의 뒤로는 더 험악해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누가 우리 부하들을 건드렸다는 거야? 정장 남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가득했죠. 상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상대가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지원은 떡 집게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죠. 드디어 보스가 직접 나타났군요. 지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죠. 누가 우리 부하들을 건드렸다는 거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5명의 부하들이 줄을 서 있었죠. 이들은 앞서 왔던 건달들과는 차원이 달라 보였습니다. 프로의 냄새가 났거든요. 상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박할머니는 지원의 팔을 꽉 붙잡았죠. 지원아, 저 사람은 정말 위험해. 이 동네에서 소문난. 괜찮아요, 할머니. 지원이 침착하게 답하며 떡 집게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죠. 상대방의 움직임과 자세를 보니 단순한 건달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장 남성이 천천히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아가씨가 우리 애들을 때렸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때린 게 아니라 교육시켜준 거죠. 예의를 모르길래요. 지원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죠. 이번 상대들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았거든요. 교육이라. 재밌네. 정장 남성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부하 중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부하 하나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지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죠. 움직임이 훈련받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재빠르게 떡 집게로 막았지만 상대방의 힘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밀려날 뻔했죠.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니야. 지원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상대방의 실력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부하가 옆에서 기습해 왔습니다. 지원은 몸을 낮춰 피했지만 세 번째가 뒤에서 접근하고 있었죠. 위험해. 상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지원이 에워싸이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봤죠. 시장 입구에서 한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죠. 깔끔하면서도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강 사장님?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죠. 무슨 일이야, 박 실장? 강 사장이라 불린 남성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죠. 아, 그게 저희 부하들이 여기서 문제를 일으켜서 박 실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강 사장 앞에서는 기세가 완전히 꺾인 것 같았죠. 강 사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설마, 지원 씨? 지원도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 여기서 웬일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이세요? 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회사 동료. 아니, 전 동료예요. 지원이 답했습니다. 강민주는 지원이 특수부대를 전역한 후 잠깐 일했던 보안회사의 사장이었거든요. 지원 씨가 여기서 뭘? 민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설명하기엔 좀 복잡해요. 그런데 민준 씨는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예요? 지원이 박 실장 일행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좀 복잡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박 실장은 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업이요?
지원이 눈을 좁혔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장님, 이 여자가 우리 애들을 모두 때렸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순 없죠. 박 실장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때린 이유가 있을 거야. 지원 씨가 이유 없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민준이 지원을 신뢰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장에서 사업을 하려는데 상인들이 협조를 안 해서. 어떤 사업인데요? 지원이 끼어들어 물었습니다. 박 실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낡은 시장을 헐고 현대식 쇼핑몰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라고요?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인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시장을 헐겠다고? 박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세를 요구했던 거군요. 상인들을 내쫓기 위해서 말이에요. 지원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 씨,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민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자리세를 요구하면서 협박했어요.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박 실장을 노려봤죠. 박 실장, 내가 협박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상인들이 너무 고집스럽게 나와서. 변명하지 마. 민준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짜 분노가 담겨 있었죠. 지원은 민준의 반응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가 정말 이런 일을 지시했을까 의심스러웠거든요. 민준 씨, 정말로 이 시장을 헐려는 거예요? 지원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은 이게 아니에요. 상인들과 협의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요? 협박하면서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원 씨.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네요. 민준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자신의 고향이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민준 씨, 미안하지만 저는 이 시장 편이에요.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지원 씨,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제안하는 조건들을 들어보시면. 필요 없어요. 지원이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지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대립이 형성되고 있었죠.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지원 씨,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민준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의지는 확고했죠. 필요 없어요. 이 시장은 제 고향이에요. 지원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박 실장이 민준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다른 방법을. 닥쳐. 민준이 박 실장을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포기하지 않았죠. 사장님도 아시잖습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급해하시는지. 박 실장의 말에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았죠. 지원은 둘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큰 배우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준 씨,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압박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결정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원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갑자기 시장 입구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봤죠. 나타난 것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뒤에는 더 많은 부하들이 따라왔죠. 적어도 1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급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죠. 민준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간단한 일인데. 회장이라 불린 남성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예상보다 상황이 복잡해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지원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민준이 진짜 보스가 아니었던 것이죠. 저 회장이라는 사람이 실제 배우였던 겁니다. 복잡하다고? 뭐가 복잡해? 회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원을 발견했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인가? 아닙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민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미 지원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젊은 아가씨가 꽤 용감하네. 우리 일에 끼어들다니. 회장이 지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끼어든 게 아니에요. 제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지원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가족이라. 재밌군. 회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아가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조용히 물러나. 싫어요. 지원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지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10명이 넘었죠. 잠깐. 민준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민준아, 넌 너무 약해. 이런 식으로는 일이 안 돼.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원은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너무 많았거든요.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해도 10명을 상대하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었거든요. 할머니들, 뒤로 물러나세요. 지원이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걱정스럽게 지원을 바라봤죠. 지원아, 너무 위험해. 괜찮아요. 저를 믿으세요. 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죠. 부하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떡 집게를 단단히 잡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시장 반대편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봤죠. 나타난 것은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그리고 그의 뒤에는 경찰이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경찰관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나 되었죠. 형사님, 지원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앞에 선 남성이 바로 자신이 예전에 알던 형사였거든요. 지원 씨, 여기서 웬일이에요? 김 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지원이 회장 일행을 가리켰습니다. 김 형사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장 회장님이신가요? 뭔데? 회장이 불쾌하게 답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조사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 형사의 말에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정당한 사업을 하는 거야. 그 정당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여기 계신 분들도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네요. 김 형사가 부하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경찰이 개입되면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이건 민사 문제야. 경찰이 개입할 일이 아니고
협박과 강요는 형사 문제입니다. 회장님. 김영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사님, 저희는 단순히 사업 제안을 했을 뿐입니다. 사업 제안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나요? 김영사가 부하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민준아, 가자. 네, 회장님. 회장 일행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죠. 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회장이 지원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원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기다릴게요. 회장 일행이 떠나자 시장에는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지원아, 정말 고마워. 상인들이 지원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지원 씨, 오랜만이네요. 김영사가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지원이 보안회사에서 일할 때 몇 번 협력한 적이 있었거든요. 형사님도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익명신고가 들어왔어요. 시장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상인들을 협박한다고. 김영사의 말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형사님이 아니었다면 지원 씨가 있었으니까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기가 고향이세요? 김영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알았어요. 지원이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때 박할머니가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정말 고생했어.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정말 포기할까? 할머니의 걱정이 담긴 목소리에 다른 상인들도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지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아, 넌 혼자잖아. 저 사람들은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과일 가게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말이 맞아요. 김영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장 회장은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정당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해요. 어떤 일들이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협박, 강요. 하지만 워낙 교묘하게 해서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김영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원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김영사가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뭔데요? 지원 씨, 혹시 우리와 함께 일할 생각 없으세요? 민간 협력자로요. 김영사의 제안에 지원은 놀랐습니다. 민간 협력자요? 네. 지원 씨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김영사의 말에 상인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원이가 공식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박할머니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원 씨가 원한다면요. 김영사가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죠. 좋아요. 해보겠어요. 정말요? 상인들이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원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이 시장은 절대 헐리면 안 돼요.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담긴 곳이거든요. 지원의 말에 상인들은 감동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그게 목표예요. 김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지원 씨, 저 민준이에요. 전화 너머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이요? 네. 중요한 얘기예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김영사를 바라봤죠. 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저도 함께 갈게요. 김영사가 제안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지원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시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30분 후에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지원은 상인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들, 잠깐 다녀올게요. 조심해, 지원아. 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30분 후 지정된 카페에서 지원과 김영사는 민준을 만났습니다. 민준은 혼자 와 있었죠. 지원 씨, 정말 고마워요. 와주셔서. 민준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지원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장 회장에게 협박당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지원과 김영사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제 회사가 장 회장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엄청난 액수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김영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 시장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제 회사뿐만 아니라 제 가족도 위험해져요. 민준의 고백의 지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만약 장 회장을 막을 수 있다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사실 저도 이런 일이 싫었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원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해봐요. 지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도 그 손을 잡았죠. 고마워요, 지원 씨. 하지만 이때 카페 밖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카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죠. 저거 장 회장 사람들 아니에요? 민준이 창밖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대화를 감시하고 있었나 보네요. 김영사가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지원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포위되어 있었지만 빠져나갈 방법이 있었죠. 뒤쪽 비상구로 나가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페 앞문으로 장 회장의 부하들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원이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다음 스토리 예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반전으로 만나 뵐게요.